무대 불빛의 화려한 세계에서 우리가 항상 보는 것은 순수하고 고상한 사랑 이야기만은 아니다. 대신 가끔은 여성 스타들이 실용주의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여 재력가 회장이나 권력 있는 대통령의 명성과 부가 그들의 경력과 사회적 지위에 이상적인 정박지가 되곤 한다. 오늘 우리는 돈과 경력을 챙기기 위해 재력가 회장 및 권력 있는 대통령과 불륜을 저지른 상위 사인의 유명 인사를 살펴보겠습니다. 4위는 김세아입니다. 1973년에 태어나 올해 나이 48세인 김세아는 유년기부터 비범한 재능이 엿보였습니다. 그녀는 13세 때부터 대학교 1학년에 이르기까지 7년간 리듬체조 선수로 활약하면서 이름을 날렸죠. 1996년에는 MBC 25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하여 6만 1이라는 천문학적인 경쟁률을 뚫고 최우수상을 차지해 모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해외에서 공부한 유명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하여 아들과 딸을 두고 겉보기에는 완벽한 가정을 이루는 것 같았습니다. 김규식은 서울예술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의 왕립음악대학을 거쳐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아티스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김세아의 개인적인 행실은 이러한 이상적 가정 이미지를 깨뜨렸습니다. 부회장 B씨와의 부적절한 관계가 드러나며 상간녀로 몰린 김세아는 대중에게 큰 실망을 안겼습니다. 특히 TV에서 자주 보여줬던 그녀의 행복한 가족 이미지와 대비되어 그녀의 위선적인 행동은 더욱 비난받았습니다. 논란이 터진 초기에 김세아는 모르쇠로 일관했지만 법적 문서에 의하면 이미 소송 소장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그녀의 해명은 믿음을 잃어갔죠. 법적으로 확인된 바에 따르면 김세아는 부회장 B씨로부터 1년 이상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며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했고 이는 B씨의 가정을 파괴했다는 이유로 1,000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김세아는 자신이 단지 회계법인과의 용역 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녀가 받은 경제적 혜택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법인 명의의 외제차, 매월 500만 원의 지원금, 청담동 고급 오피스텔의 월세, 법인 카드 사용 등이 그 예로 이러한 사실들이 그녀에 대한 비판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특히 김세아가 거주한 오피스텔은 최순실 오피스텔로 알려진 최고급 시설이었고 고급 가구와 인테리어, 비용까지 모두 법인 카드로 결제된 사실이 드러나 대중의 분노를 샀다. 당시 김세아는 아동 사업 얘기를 나눴고 그 일을 하려고 했다. 2달 동안 500만 원씩 2번 월급을 받았을 뿐이다. 법인 카드를 받아본 적도 없다. 그때는 정말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디스패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인들과 고급 호텔과 레스토랑 등을 다니며 모든 비용을 회계법인 부회장이 준 카드로 결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남편 김규식은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해 아내에 대한 믿음은 확고하다. 아내와 가정을 끝까지 지키겠다는 제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며 아내와 가족이 명예훼손으로 입은 상처가 너무 크다고 밝혔다. 김세아는 사건 당시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하며 연예 활동을 중단했지만 얼마 전 방송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 출연해 너무 큰 상처를 받았다고 심경을 밝혔다. 방송에서 김세아는 당시 고층 아파트에 살면서 나쁜 생각이 들었다며 힘들었던 과거를 언급했다. 그러나 이 발언 이후 다시 피소되는 일이 발생했다. 2020년 한 방송에 출연한 김세아는 법원의 증거 자료로 소명하고 조정을 통해 사건을 잘 마무리했다. 지금 와서 뭐라 말하지 않겠지만 공인으로서 제가 다 잘못했다고 생각하며 구설수에 오른 것 자체가 제 잘못이다라고 말하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방송을 본 회계법인 부회장의 전처는 분노를 표했다. 전처는 2016년 청구 소송 당시 조정을 통해 사건을 마무리했지만 김세아가 방송에서 언급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이는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언급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미성년 자녀들을 생각해 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했으나 김세아의 발언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한다고 전했다. 전처는 또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알려지는 것조차 원하지 않아 교양 있게 남편과 손절하고 김세아와 조정을 마무리하려 했으나 김세아가 방송에서 허위 발언을 이어가 소송을 다시 진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결국 김세아는 상간녀라는 의혹이 사실임이 밝혀졌으며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 속 고급 호텔, 레스토랑 등에서의 모든 비용은 회계법인 부회장이 제공한 법인 카드로 결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3위는 수혜입니다. 본명은 박수혜로 성을 뺀 수혜를 예명으로 활동 중인 그녀는 보기 드문 진지한 톤과 특유의 서글픈 연기로 사랑받는 여배우입니다. 2002년 6월 MBC 단막극 베스트 극장 짝사랑으로 데뷔하자마자 780년대 트로이카 여배우였던 정윤희를 쏙 빼닮은 청순한 외모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8월 베스트 극장 엽기 발랄 홍선생과 주말극 맹간 전성시대에 출연한 뒤 2003년 2월 MBC 미니시리즈 러브레터에서 첫 주연을 맡으며 MBC 연기대상 신인상까지 수상했습니다. 이어 영화계에도 진출해 2004년 첫 주연 영화 가족을 성공적으로 흥행시키며 청룡영화상, 백상예술대상, 대한민국 영화대상 등에서 신인 여우상을 휩쓸었습니다. 연기에서 뛰어난 재능을 보였지만 사실 수혜는 배우가 아닌 3인조 여성 그룹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비록 앨범 발매는 무산되었지만 수혜는 래퍼를 꿈꾸던 소녀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잡지 모델이 된 친구를 따라 놀러 갔다가 모델 에이전시에 캐스팅되어 3개월 정도 모델로 활동했고 그때 걸그룹 제의를 받아 본격적으로 연습생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죠. 당시 그녀는 랩 담당이었고 소속사 대표는 그녀에게 연기자 가능성을 보고 러브콜을 보냈다고 합니다. 결국 6개월의 연습생 생활을 청산하고 배우의 길을 걷게 된 거죠. 2002년 여름 당시 신인이었던 배우 수혜는 대중의 주목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녀와 당시 인기 래퍼 양동근 사이의 열애설이 그 이유였죠. 수혜는 양동근의 여자친구라는 타이틀을 얻으며 점차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둘은 같은 소속사에서 활동하며 서로에게 호감을 가지고 선후배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두 사람은 비밀 데이트를 즐기며 사랑을 키웠죠. 수혜의 본래 꿈이 래퍼였던 만큼 음악과 연기를 병행하던 양동근에게 그녀는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 연애는 양동근에게 바보온달이라는 별명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애 시작 후 1년 만에 두 사람은 결별했고 이는 수혜가 연기에 집중하기 위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별 후 몇 년이 지난 2007년 양동근은 한 인터뷰에서 수혜와 소속사 사장과의 배신을 언급하며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는 내 전부를 다 바쳤던 한 여자가 결국 나를 속이고 배신했다며 예쁘고 괜찮은 여자들은 결국 돈 많은 사장님들과 사귄다고 말하며 분노를 드러냈죠. 양동근이 과거 사랑했던 여자가 자신의 소속사 사장과 오랜 연인 사이였고 그 사실을 알고 나서 배신감을 느껴 회사를 떠났다고 말한 것이죠. 모든 정황이 수혜를 가리키고 있었고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양동근, 수혜, 그리고 전 소속사 대표 정영범의 삼각관계를 파헤치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의혹이 점점 커져가는 가운데 사건의 정점을 찍은 일이 발생했습니다. 바로 이문세의 노래 유치찬란에서 양동근이 직접 작사하고 부른 랩 가사 때문이었죠. 2002년 7월 25일 24번째 생일이라는 가사는 당시 수혜의 실제 생일과 정확히 일치했으며 그 사랑 찾아서 박수혜라는 부분에서 수혜의 본명인 박수혜를 간접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양동근과 만나기 전후 수혜는 스타제이 엔터테인먼트에서 데뷔를 준비했는데 그 무렵부터 대표 정영범과 연인 사이였을 가능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시 대세였던 양동근을 영입하기 위해 정영범과 수혜가 의도적으로 계획을 세워 양동근을 끌어들였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결국 이를 알게 된 양동근이 회사를 떠난 것이죠. 정영범은 양동근을 영입하면서 소속사에 득이 되었고 수혜는 양동근과의 열애설로 인지도를 높였으니 두 사람 모두 윈윈한 셈입니다. 수혜는 이후 정영범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탑급 여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혜의 계약이 만료되기 1년 전 두 사람 사이에 이상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수혜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 아테네 전쟁의 여신의 제작사인 태원 엔터테인먼트의 대표 정태원과 수혜가 여러 차례 은밀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이 포착된 것입니다. 모자와 패딩 등 커플 아이템까지 착용한 두 사람은 누가 봐도 연인의 모습이었죠. 스타제이의 정영범 대표와는 계약서를 쓰지 않고도 의리로 관계를 유지할 만큼 끈끈한 사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세월의 흐름은 막을 수 없었고
90년대 수많은 스타를 배출했던 스타제이가 저물어가자 수혜는 자신을 뒷받침해줄 새로운 배경을 찾아 나섰던 것 같습니다. 여러 증거 사진이 정태원과 수혜가 연인임을 증명했지만 이때 수혜의 진짜 남자친구가 누구인지 논란이 일었죠. 소속사 대표였던 정영범은 열애설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아무런 확인 없이 기사가 나갔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또한 매우 황당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정영범이냐 정태원이냐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고 이 와중에 수혜는 10년 넘게 몸담았던 스타제이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이적하면서 정영범과의 관계도 완전히 정리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정영범이 화가 나서 계약서 없이 계약을 유지하던 수혜를 내쫓았는지 아니면 수혜가 스스로 회사를 떠난 것인지는 불확실하지만 두 사람의 오랜 관계가 마무리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정태원과의 열애 소문이 만연하던 중 수혜가 소속사를 변경한 것은 그녀가 환승 연애를 했다는 불편한 시선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정태원은 단순히 연예기획사 대표가 아닌 부유한 가정 출신의 영화 제작사 대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수혜는 1년 반 만에 자신의 처음 소속사 스타제이로 귀환하며 그동안 연애한 정태원을 청산하고 다시 정영범의 지휘 아래로 돌아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그녀의 청순하게 구축된 이미지와 상반되는 사생활로 대중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다시 한번 소속사를 변경하여 핫한 산타클로스 엔터테인먼트로 이적 JTBC 드라마 공작도시를 통해 오랫동안 잊혀졌던 연기 생활을 재개했습니다. 사실 수혜는 연기 외에도 그녀의 청순하고 고급스러운 이미지로 광고계에서도 크게 활약하며 많은 수익을 올리는 배우입니다. 2위는 배우 이다희입니다. 2013년 배우 이다희가 소속사의 구본권 대표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화제를 모았죠. 두 사람의 관계를 가까이서 지켜봤다는 한 측근은 두 사람이 사귄 지 횟수로 2년 정도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다희가 주목받는 배우가 되기까지 구본권 대표의 역할이 컸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구본권은 오랜 기간 무명이던 이다희를 배우로 성장시킨 장본인입니다. 과거 티엔터에서 배우 매니지먼트를 담당하다가 2012년 4월 신생 연예기획사인 매니지먼트 구를 설립해 독립했으며 당시 이다희를 비롯해 오연수, 이원, 임정은, 차혜련 등이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매니지먼트 구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와 KBS 비밀의 출연으로 배우로서 최고의 주가를 올렸습니다. 이로써 대중에게 여배우는 소속사 대표와의 도킹만 잘해도 한 방에 뜰 수 있는 치트키를 가진 인물로 인식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다희도 남자 가수와 공개 열애를 한 적이 있는데 가수 클릭비의 멤버 중 한 명인 오종혁과 고등학교 3학년 시절 깊은 연애를 했습니다. 당시 오종혁은 클릭비로 잘 나가던 시절이었고 2003년 오종혁이 클릭비 콘서트장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말하며 객석에 있는 이다희를 언급해 팬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때 배신감에 찬 팬들이 절반 이상 이탈하게 되었고 이다희는 클릭비 팬카페에 글을 올렸지만 그 글이 오히려 독이 되었습니다. 화가 난 팬들이 이다희의 집까지 찾아가 난장판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이다희는 연예계에서 퇴출당할 뻔했으나 소속사 대표인 구본권이 그녀를 기사회생시킨 셈입니다. 이외에도 또래와의 연애보다 사장님을 노려 도킹한 여배우들이 여럿 있는데 아무리 잘난 여배우라도 돈과 권력 앞에서 노예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가 봅니다. 1위는 배우 음정희입니다. 1971년생인 음정희는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미모가 주목받으며 연기 경력을 일찍이 시작한 배우로 유명합니다. 1989년 MBC 탤런트 19기로 정식 데뷔하며 우리들의 천국, 한지붕 새가족, 파일럿 등 다양한 드라마에 출연 90년대를 대표하는 미인 배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경력은 화려한 성공만큼이나 논란과 시련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등학교를 마친 후 대학 진학 대신 연기를 선택한 그녀는 본래 수줍은 성격이었으나 주변에서 보조개가 예쁘다는 칭찬을 듣고 연기 도전을 결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이후 그녀의 보조개는 성형외과에서도 인기 있는 견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정희는 1990년대 중반까지 광고계와 방송계에서 활약하며 정상의 위치에 올랐지만 1996년에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1년 후 귀국하여 미아리 1번지 드라마로 복귀했으나
이전과 같은 명성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2000년에는 1살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으나 결혼 생활은 곧 틀어져 6개월 만에 별거에 이르렀고 2년 후에는 결국 이혼했습니다. 이혼 후에는 대중의 눈에서 멀어졌지만 2003년 펄시스터즈의 멤버 배인숙이 발간한 자서전에 등장하는 내용으로 인해 그녀의 이름이 다시 한번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 책에는 음정이를 암시하는 듯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그녀에 대한 관심이 새롭게 불거졌습니다. 배인숙의 자서전은 최원석 회장과 여자 연예인들의 충격적인 사생활을 폭로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책 속의 외모 및 경력에 대한 묘사는 이니셜 E가 음정희임을 암시했고 대중은 이를 쉽게 유추했다. 특히 최원석 회장이 배인숙에게 그녀와 결혼하고 싶으니 이혼해달라고 말했다는 대목은 당시 연예계와 대중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음정희는 캐나다 유학 후 1997년에 복귀했지만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지 못했고 연하의 사업가와 결혼했지만 6개월 만에 별거로 끝났다. 흥미로운 점은 이후 그녀가 또 다른 연하의 사업가와 2006년에 재혼한 사실이다. 두 번째 남편은 부산에서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가로 알려졌다. 방송인 이상민은 한 프로그램에서 부산의 커피숍에서 음정희를 가끔 볼 수 있다. 그녀의 남편은 음정희보다 나이가 어리며 서면에 있는 호텔을 운영하고 웨딩 사업도 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음정희의 현황은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그녀는 봉사활동이나 지인들과의 일상을 즐기며 평범한 삶을 사는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국에서 여러 차례 인터뷰나 출연 요청을 했지만 그녀는 두 아이의 엄마로 평범한 삶을 살고 싶다며 거절했다는 점 역시 흥미로운 부분이다. 과거 화려했던 연예계 생활과 비교하면 지금의 모습은 대조적이며 김세아와의 친분 외에는 주목할 만한 활동이 드러나지 않고 있다. 음정희의 삶은 화려함 뒤에 가려진 논란과 비극으로 점철된 모습이다. 그녀의 이야기는 대중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영광과 논란의 이중주를 그대로 보여준다. 오늘 영상에서는 상위 1%의 부유한 남성과 결혼한 여배우들에 대해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멋진 재벌남과의 꿈같은 로맨스가 현실에서도 성사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수많은 여배우들이 부유한 남편을 만나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재력을 자랑하는 남편을 둔 여배우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그 화려한 비밀을 함께 밝혀봅시다. 11위는 추자연입니다. 추자연은 한국과 중국을 넘나들며 활발히 활동하는 여배우로 그녀의 수입과 자산 규모는 끊임없는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녀의 남편인 우효광은 중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배우이자 사업가로 그가 쌓은 재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효광은 중국에서 드라마와 영화에 출연하며 높은 출연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의 회당 출연료는 한화로 약 1억 원을 훌쩍 넘기며 그는 중소기업의 회장으로서 거대한 부를 자랑합니다. 따라서 우효광은 결혼 전부터 이미 상당한 재산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부의 신혼집은 북경의 중심지에 위치하며 그 화려함으로 유명합니다. 2020년 기준으로 집값만 약 90억 원에 달하며 이 집은 넓은 평수와 럭셔리한 인테리어로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집 내부는 마치 드라마 세트장처럼 호화롭게 꾸며져 있고 베이징의 랜드마크인 CCTV 타워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멋진 전망을 자랑합니다. 추자연은 또한 한국에서도 뛰어난 부동산 투자 실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녀는 서울 한남더일의 고급 주택 단지에 위치한 빌라를 소유하고 있으며 2017년에 매입 당시 가격은 약 63억 원이었습니다. 한남더일은 서울에서 가장 비싼 주거지 중 하나로 철저한 보안 관리와 사생활 보호가 강점인 곳입니다. 추자연은 또 다른 부동산으로 경기 고양시 일산구에 위치한 위시티 일산자이 2단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2013년에 약 12억 원에 매입되었고 현재 시세는 약 14억 원으로 상승하여 그녀의 재산 가치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자연이 보유한 한국 내 부동산의 총 가치는 무려 77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7위는 이시영입니다. 이시영의 남편 조승현은 외식 프랜차이즈 산업에서 큰 성공을 거둔 기업가로 리틀 백종원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유명해졌습니다. 조 대표의 탁월한 사업 감각 덕분에 이 부부는 엄청난 재산을 축적해왔습니다.
20대 초반부터 외식 산업에 몸담은 조 대표는 여러 프랜차이즈 사업을 성공으로 이끌었고 그의 회사는 현재 연매출 약 25억 원을 자랑합니다. 그의 사업 성공 뒤에는 비범한 전략과 직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부동산 투자에서 눈부신 성과를 보였습니다. 결혼 4년 만에 구매한 빌딩은 시세 차익만 40억 7,500만 원에 달하는 성공적인 투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들이 신혼집으로 선택한 강남구 삼성동 아파트는 현재 30억 원을 넘는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최근 MBC 전지적 참견 시점에 출연한 이시영은 가족의 일상을 공개하며 많은 이목을 끌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된 그들의 집은 세련되고 모던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으며 고급 가구와 대리석 식탁, 거대한 그림들이 인테리어를 한층 돋보이게 했습니다. 이시영의 미적 감각이 잘 드러난 집안은 그녀의 세심한 취향을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전 조 대표는 이시영과 함께 아침마다 달리기를 즐기며 건강을 챙겼지만 결혼 후에는 바쁜 일정으로 인해 운동 시간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서로를 깊이 이해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6위는 클라라입니다. 배우 클라라는 화려한 결혼 생활과 빛나는 커리어로 사람들의 시선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최근 그녀는 81억 원 상당의 초호화 레지던스에서 신혼생활을 즐기며 큰 화제를 모았고 남편 사무엘 황이 선물한 수십억 원짜리 100년 된 그랜드 피아노로 럭셔리함의 극치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화려한 삶 뒤에는 클라라와 남편이 함께 쌓아온 성공의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클라라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2살 연상의 사업가 사무엘 황과 결혼하며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사무엘 황은 중국에서 교육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인물로 현재는 국내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있습니다. 사무엘 황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MIT에서 학사 및 석사 과정을 마친 후 2009년 중국으로 건너가 뉴패스웨이 에듀케이션을 창립하며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이 회사는 중국의 사교육 시장에 맞는 혁신적인 학습 방법인 어댑티브 러닝 시스템을 도입해 큰 주목을 받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무엘 황은 중국 내에서 엄청난 사업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에는 상하이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받아 회사를 확장시키고 그만의 벤처 캐피털 회사 MP 파트너스를 설립하며 또 다른 사업 영역을 열었습니다. 이 회사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며 약 25억 원을 지원해 많은 유망한 기업들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엘 황은 뉴워크 랩스의 한국 지점을 운영하며 세계 27개국 99개 도시에서 창업자들을 지원하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무엘 황은 결혼 전부터 부동산에서도 뛰어난 투자 안목을 자랑했습니다. 그는 잠실 롯데월드타워 시그니엘 레지던스를 매입했으며 이 건물의 매매가는 약 81억 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클라라는 결혼 후 이 초호화 레지던스를 방송을 통해 공개하며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5위는 한채영입니다. 한채영의 남편 최동주는 금융계의 로열 패밀리 출신으로 금융 전문가이자 사업가로서 엄청난 재산을 자랑합니다. 두 사람은 한채영이 19살일 때 처음 만났으며 오랜 시간 동안 친구로 지내다가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결혼은 수십억 원을 들인 화려한 프로포즈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최동주는 프로포즈를 위해 무려 77억 원을 투자했으며 이 금액에는 5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 2억 원 상당의 슈퍼카, 그리고 신혼집으로 마련한 최고급 빌라가 포함되었습니다. 이 빌라는 150평 규모로 가격만 약 70억 원에 달하는 초호화 주택입니다. 이런 화려한 프로포즈와 결혼식은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고 연예계와 금융계 모두에서 뜨거운 화제를 일으켰습니다. 최동주는 금융계에서 오랜 경험을 쌓은 전문가로 그의 가족은 금융업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배경 덕분에 그는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으며 한채영과의 결혼 생활에서도 그들의 부유함은 쉽게 드러났습니다. 결혼 후에도 두 사람은 명품과 호화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며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한채영은 KBS 1일 드라마 스캔들 제작 발표회에서 화려한 착장을 선보이며 다시 한번 대중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녀가 착용한 드레스는 메종 니카이 2024 SS 컬렉션 제품으로
독특한 스타일을 완벽하게 소화하며 패션계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또한 고급 귀걸이와 다이아몬드 반지를 레이어드하여 더욱 화려한 자태를 연출했으며 귀걸이는 196만 원, 반지는 845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날 한채영의 전체 착장 비용은 약 4천만 원에 달한다고 알려졌습니다. 한채영과 최동주의 재산은 그들의 결혼 생활을 통해 계속해서 큰 관심을 모으고 있으며 2013년에는 아들을 얻어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4위는 수연입니다. 수연의 남편 차민은 성공적인 사업가로서 인상적인 커리어를 자랑합니다. 그는 뉴저지 주립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벤츠 미국 지사에서 프로그래머로 경력을 시작하여 비즈니스 전략과 기술을 접목시킨 능력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차민은 글로벌 공유 오피스 기업인 워크의 한국 대표로 재직하며 사업 범위를 확장하였습니다. 차민은 단순한 사업가를 넘어 혁신적인 비즈니스 리더로 자리매김하였으며 그의 성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부동산 중개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며 약 91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 성공, 미래 사업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부동산 플랫폼은 빠른 성장을 이루며 수연과 차민의 가정에 재정적 안정과 번영을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연은 가장 부유한 남편을 둔 여배우라는 별칭을 얻었으며 그들의 총 자산은 수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차민의 사업적 통찰력과 추진력에 대해 수연은 자부심과 만족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후에도 두 사람은 각자의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서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차민은 수연의 연기 활동을 꾸준히 응원하며 그녀의 커리어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들의 관계는 경제적 안정감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많은 이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3위는 전지현입니다. 전지현의 경력은 물론 개인적인 삶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특히 그녀의 남편인 최준혁 알파자산운용 대표의 막대한 재산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준혁은 알파자산운용의 대표이사로 그의 회사는 약 5,861억 원의 운용 자산을 보유한 종합자산운용사입니다. 최 대표는 아버지 최 회장으로부터 회사 지분 70%를 증여받아 최대 주주로 올라섰습니다. 최 회장은 과거 강관 제조업체인 국제강제 회장을 역임하며 2002년에 알파자산운용을 설립했습니다. 이와 같은 탄탄한 경영 이력을 가진 최 회장이 아들에게 물려준 알파자산운용은 2020년 기준으로 이미 4,700억 원의 운용 자산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준혁은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글로벌 투자은행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 서울 지점에서 파생상품 부문장을 역임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2019년에는 알파자산운용의 부사장으로 영입된 뒤 1년 만에 대표이사로 승진하며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지분으로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그의 뛰어난 경영 능력과 사업적 성공은 재산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전지현과 최준혁의 사랑 이야기도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어린 시절부터 알고 지낸 사이로 2011년 열애설이 불거졌을 당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2012년 결혼으로 이어졌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전지현이 결혼식에서 입은 드레스는 약 8천만 원, 티아라는 무려 1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혼식 비용만 약 2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 전지현은 두 아들의 엄마로서 가정과 일을 완벽히 병행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위는 홍진경입니다. 홍진경의 남편은 재산이 189억 원에 달하는 재단 이사 가문 출신으로 젊은 나이에 이미 엄청난 재력을 축적한 인물입니다. 그는 21세 때부터 65억 원 상당의 신사동 빌딩을 소유하며 재테크에 대한 남다른 감각을 보여주었고 결혼 당시에는 압구정에서 스키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도 유명 대기업 경영인과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알려져 있어 그의 가문 배경 역시 상당히 주목받고 있습니다. 홍진경과 남편은 소개팅을 통해 처음 만났으며 6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 과정에서 시댁의 반대도 있었으나 그들은 이를 극복하고 결국 행복한 결혼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사랑 이야기는 연예계에서 보기 드문 로맨틱한 스토리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연예 활동 외에도 홍진경은 사업가로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2006년에 설립한 주식회사 홍진경은 더 김치 브랜드로 요식업 시장에서 큰 성과를 올렸으며 내년에는 약 200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3년 기준으로 홍진경은 누적 매출액 3,100억 원을 달성하며 연평균 180억 원의 매출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말에 따르면 순이익은 매출에 비해 크지 않지만 보수적으로 봐도 매년 최소 40억 원의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1위는 조수혜입니다. 조수혜 전 아나운서는 JTBC에서 스포츠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중에게 친숙한 얼굴이었으나 그녀의 이름이 더욱 주목받게 된 계기는 바로 연매출 1,130억 원의 대기업 가문 4세와의 결혼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박서원 두산 매거진 대표이사로 대기업 D사의 가문의 장남이자 광고인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하고 있습니다. 박서원은 아버지의 영향 아래 광고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두산 매거진의 대표로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조수혜와 박서원 부부의 결혼 소식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특히 결혼식은 2018년 12월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화려하게 치러졌으며 결혼 전 JTBC를 떠난 조수혜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결혼 후 2019년에 아들을 출산하며 가정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때 부부간 불화설이 제기되었지만 최근 SNS를 통해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면서 불화설은 잠잠해졌습니다. 최근에는 남편 박서원 대표와 함께 세븐틴의 번을 만나 커피를 마시는 장면을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려 또 다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들의 만남은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그들이 다양한 인맥을 통해 친분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조수혜의 전 아나운서 생활은 또한 그녀의 폭넓은 인맥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하트 시그널 3출연자 박지영과 함께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해 팬들에게 큰 놀라움을 안겼습니다. 이를 통해 조수혜는 방송인으로서의 인연을 계속 이어가며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맺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박서원 대표는 광고업계에서의 성공뿐 아니라 두산 매거진을 이끄는 경영자로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의 재력은 조수혜에게 안정적인 삶을 제공하며 그녀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남성 문화의 대표적인 반문화 중 하나로 여겨지는 룸살롱은 그 본질과 운영 방식으로 인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외모와 신체 조건이 뛰어난 연예인 지망생들에게는 큰 수입을 제공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예인 지망생들은 성형수술이나 명품 구매와 같은 자기 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이를 통해 연예계에 진출해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유흥업계에서 일하다 연예 관계자들의 눈에 띄어 데뷔하는 사례도 적지 않아 연예계와 유흥업계 간의 밀접한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일부 여배우들은 데뷔와 동시에 업소 출신이라는 소문에 시달리기도 합니다. 이제 과거 업소 출신이라는 소문으로 화제가 되었던 여배우 TOP5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위는 한하경입니다. 한하경은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대담한 연기 스타일로 이름을 알렸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주목을 받게 한 것은 청룡영화제에서 벌어진 논란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벤트에서 과감한 드레스를 입고 포토콜 중 넘어져 그 모습이 영상과 사진을 통해 급속도로 확산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그녀는 많은 인지도를 얻었지만 그와 동시에 상당한 비판을 받았고 이는 한하경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논란이 잦아들지 않은 채 몇 년 후 한하경은 또다시 스캔들의 중심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그녀가 20대 호스트바 남성인 남자친구를 폭행했으며 그가 차량에 매달린 상태에서 그녀가 차를 출발시켜 남성이 부상을 입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처음에 익명으로 보도되었지만 점차 한하경이 주요 인물로 지목되었습니다. 한하경은 처음에는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부인했으나 결국 인터넷 방송을 통해 본인이 사건의 당사자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남자친구가 자신에게서 어학연수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1억 원 이상을 갈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진실은 다른 여성의 상간 소송을 통해 추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여성은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온 후
그의 등에 남은 손톱 자국과 쇼핑백에 든 긴 머리카락을 발견하고 의심을 품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임신 초음파 사진과 함께 기쁜 소식을 공유하는 대화를 발견하며 하나경이 그 대화의 주인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 여성은 이 사실을 알고 결국 이혼과 상간소송을 결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경에 대한 상간소송에서 법원은 피해 여성의 손을 들어주며 하나경에게 1,500만 원의 배상금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이후 하나경의 사회적 위치는 더욱 악화되어 그녀는 공연장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으며 현재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연속된 사건들은 하나경의 공적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4위는 장미인혜입니다. 그녀의 대표작은 많지 않았지만 데뷔 초기부터 주목받으며 상당한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논란에 휘말린 적도 있었습니다. 특히 그녀는 자신의 SNS를 통해 DM으로 받은 스폰서 제안을 공개하며 이에 대해 강하게 반감을 표현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정치적 사회적 이슈에 대해 솔직한 의견을 밝히며 당당한 행보를 이어갔지만 그녀의 이미지를 흔들 수 있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해당 보도에서는 장미인혜 씨가 논현동에 위치한 소위 텐프로 업소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장미인혜 씨는 매일 출근하지는 않았지만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가게에 나와 손님들을 응대했고 손님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어 예약이 어려울 정도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전해졌습니다. 특히 그녀는 배우로서의 자부심이 강해 다른 접대 여성들과는 격이 다르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업소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함께 일하는 여성들과 대화조차 나누지 않는 도도한 태도를 보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미인혜 씨는 보도 내용을 강하게 부인하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유흥업계의 밝은 몇몇 관계자들도 여자 연예인이 텐프로에서 일하는 경우는 극히 드문 일이라고 말하며 혹여 그녀가 그곳에서 목격되었다 해도 이는 정식 근무가 아닌 특정 손님을 위한 초대 손님 형태였을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한편 장미인혜 씨는 해당 보도를 작성한 언론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검토했으나 관대한 태도로 고소까지는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위는 윤진이입니다. 윤진이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에서 첫 연기 도전을 통해 자연스러운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관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SBS 연기대상 뉴스타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데뷔했고 그녀의 단정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으로 차세대 스타로 주목받았습니다. 그러나 한 종합편성 채널 프로그램에서 갑투 여배우라는 제목의 유튜브 폭로 영상이 공개되면서 윤진이에 대한 논란이 일었습니다. 영상에 따르면 윤진이가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여자 매니저로 근무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으며 이 업소의 2명의 동업자가 그녀를 매니저로 고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윤진이가 한 동업자와 동거하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다 다른 동업자의 눈을 피해 매출 일부를 빼돌려 고급 승용차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은 피해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확대되었습니다. 논란이 심화되자 방송과 광고 업계는 윤진이와의 협업을 서서히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윤진이는 침묵을 깨고 자신의 SNS를 통해 학생과 배우 외에는 다른 어떤 직업도 가진 적이 없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흥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이 많았던 점을 고려할 때 대중의 의혹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그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사건은 유명 배우의 명성을 이용하여 유흥업계에 진출하는 것과 반대되는 사례로 업계 출신이 연예계로 진출한 경우와는 다른 측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이와 같은 복잡한 사건들은 윤진이의 경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그녀의 이미지 회복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1위는 김아중입니다. 영화 미녀는 괴로워로 큰 성공을 거두며 단숨에 톱스타로 자리 잡은 김아중은 뛰어난 연기력과 아름다운 외모, 그리고 가수 못지않은 노래 실력으로 주연급 배우로서의 입지를 굳혔습니다. 그러나 영화 촬영 당시 김아중이 감독 김영하와 각별히 가까운 사이였다는 소문이 돌았고 촬영이 끝난 뒤 두 사람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퍼지면서 그녀의 인성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으로는 김아중이 데뷔 전 템프로 출신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데뷔 전 그녀가 탁월한 노래 실력과 손님을 사로잡는 재능으로 업계에서 상당한 인기를 끌었으며 이를 계기로 연예기획사 관계자에게 발탁되어 연예계에 발을 들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데뷔 전 공개된 그녀의 사진을 보면 업소와의 연관성을 의심하기 어려운 모습이라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다양한 취향의 고객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아가씨들의 스타일 역시 매우 다양했다는 점에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외모적으로 업계 평균에 미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우수한 신체 비율과 뛰어난 기술로 이를 보완했을 것이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한편 배우 박혜진이 호스트바 출신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그를 연예계로 추천한 인물이 김아중이었다는 소문이 방송 관계자들 사이에서 퍼지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김아중이 의리가 있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반면 일부에서는 업계 사람들끼리 서로 연계된다는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의견도 있었습니다.